서양인들은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깁니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전설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막상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불길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저 후대인들이 갖다 붙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예부터 13을 불길하게 생각하는 부족이 많았다는데 예를 들어 게르만족과 켈트족이 있다고 하죠. 또한 북유럽 신화에서 발두르의 잔치에 나타난 13번째 손님은 마블로 잘 알려진 로키였으며 로키는 이 파티에서 잔머리를 굴려 발두르를 살해한 뒤 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서양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전설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한 공포영화도 있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재밌는 도시전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에 꺼지지 않는 불을 아시나요? 이 불은 동로마 제국이 전쟁 시 사용했던 화학병기로 적들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에도 불이 붙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핵이든 탱크든 무시무시한 무기가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은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화력이 엄청났으며 전쟁을 하고 있던 상대 국가들은 그 파해법을 몰랐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꺼지지 않는 불에도 약점은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불을 쏘고 있는데 역풍이 불어버리면 불이 아군을 향하게 되었죠. 또한 식초나 모래 등으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물로도 안 꺼지는 불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이는 아쉽게도 동로마 제국의 제조기술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현재는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되어 실제 원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의 불은 동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죠. 일본의 요괴 중 하나인 누라리현. 이 요괴는 일본 전통 복장인 유카타를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후두부가 에일리언 마냥 길게 뻗어 있습니다. 누라리현은 한 곳에 머물러 생활하지 않으며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 요괴가 웃긴 점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는 차를 마시는 등 자기 집인 양 행동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집주인은 누라리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백귀야행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백귀야행이란 늦은 밤 요괴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행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라리현은 아키타현에서 발생하는 백귀야행의 무리를 인솔하는 요괴들의 총대장급이라고 하죠. 일본에는 이 기괴한 누라리현 외에도 더 재밌는 요괴들이 많다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더 많은 요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여운 그림에 저주가 걸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9년 스페인에 살던 화가 브루노는 길을 걷다 부모를 잃고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년을 마주칩니다. 지나가던 성직자는 그 소년에게 저주가 걸려 아이가 머무는 집이 모두 화재가 난다고 하지만 브루노는 뭔 개소린가 하며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는 집에서 우는 아이에게 영감을 받아 아이를 그리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어느 날 아이는 집을 나가 사라지게 되고 그림을 사간 집들에서는 모두 화재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 와중에도 그림만은 멀쩡했다는데 결국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브루노의 그림을 모두 불태웠지만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우는 소년 그림의 진품들은 지금도 수집가들에 의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것도 없이 사막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 무작정 걷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아마도 그건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사막을 떠도는 캐러밴이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해 쫓아가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기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쉽게 설명하면 사막의 뜨거운 지면과 비교적 낮은 온도를 가진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빛이 굴절하게 되며 신기루를 본다는데 저는 문과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문송합니다. Anyway, 신기루는 착시 효과가 아닌 물리적 효과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주시의 하늘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나거나 한때 중국의 하늘에서도 유령 도시가 포착됐다고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이 UFO나 외계인을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을 근접 조우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이 근접 조우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하늘에서 비행 접시 또는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존재 불가능한 물체가 목격되는 경우. 2단계, 동물들이 겁에 질리거나 TV 또는 라디오 등의 주파수가 간섭 장애를 받는 경우. 3단계, 2단계와 더불어 UFO 안에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경우.
4단계, 인간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을 경우 보통 납치된 사람들은 기억을 잃기 때문에 이후 최면을 통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죠. 5단계, 외계인과 인간이 쌍방 합의하에 근접 조우하는 경우 여러분이 만약 외계인을 만난다면 몇 단계의 근접 조우를 원하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시전설,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는 비둘기 고기이다. 이 말은 실제로 철먹몽이 중학생이던 시절 친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과 다르게 요즘 비둘기는 포동포동 살이 오르기도 했고 닭꼬치는 치킨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잡아다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길거리에 비둘기가 하도 많다 보니 당시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결국 2007년 불만제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결과 비둘기를 직접 잡아서 꼬치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닭고기를 사오는 게 훨씬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닭꼬치를 파시는 분들이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또한 비둘기 고기와 닭고기는 애초에 맛부터 다르다고 하죠. 참고로 저는 휴게소에 들리면 후라이드 닭꼬치를 무조건 사 먹습니다. 홉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 때는 1955년 미국의 야심한 밤, 성인 5명과 아이 7명이 놀고 있던 집에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나타납니다. 뭐지 싶었던 사람들이 창밖을 쳐다본 순간 창밖에서는 흡사 고블린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외계인은 약 12명 정도 있었으며 그들의 키는 120cm 정도의 피부색은 회색, 팔다리는 길고 얇았다는데 너무 놀란 엘머서트는 그들에게 총을 쏘게 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이후 외계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 외계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고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과연 그날 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신기한 공포증은 뭐가 있나요? 여기 진짜 이상한 공포증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리공포증. 이 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오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들은 언제나 오리가 자신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리의 시선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둘, 회문공포증. 여러분은 이 말을 아시나요? 기러기는 거꾸로 해도 기러기.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회문, 즉 앞뒤로 바꿔도 똑같은 문자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레벨, 대나무 너는 너무 나대 등이 있죠. 셋, 좋은 소식 공포증. 이 공포증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 뒤엔 반드시 나쁜 소식이 따라올 거라 믿는다고 하죠. 지금까지 철먹몽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이 원숭이 인형. 이 원숭이의 이름은 졸리침프로 일본의 장난감 회사 다이신에서 1950년대에 발매한 장난감입니다. 20세기 초 길거리 악사들은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공연을 했는데 원숭이를 훈련시켜 악기를 연주시키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안 그래도 무섭게 생긴 비주얼인데 스티븐 킹이 졸리침프가 심벌즈를 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공포소설을 출간합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무서운 원숭이 인형으로 인식되고 말죠. 졸리침프는 토이스토리3에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귀엽게만 보일 따름입니다. 쿠팡에도 검색해봤는데 현재 6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어쩌면 당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포증. 리미널 스페이스란 당신이 평소 지나다니던 공간이 평소와 다를 때 느끼는 무의식 속 괴리감.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친숙한 공간인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학교, 마트 등 평소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아무도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증이죠. 리미널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갑툭 튀는 없으니 걱정 마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귀신이나 괴물은 없지만 평소와는 다른 괴리감과 낯선 분위기에 으스스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러 가야겠습니다. 1977년 뉴질랜드에서 공룡의 사체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당시 이 사체를 발견한 선원들이 말하길 사체는 대략 10m 정도의 크기로 1800kg 가까이 나갔으며 내장은 이미 없어져 있었고 피부에 지방이 조금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체를 본 학자들은 이는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
고래도 아니며 다른 어떤 종류의 포유류도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후 사체의 근육 조직을 분석한 결과 근육 조직의 아미노산이 돌묵상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매닐섬에 사체가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의 해안가에 괴생명체의 사체가 떠내려온 사건입니다. 과연 이 생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외계인 손 증후군을 아시나요? 이것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이 파괴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쪽 팔이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이 유튜브에서 철멍멍TV를 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왼손이 빼앗으려 해서 양손 간 대혈투가 벌어지거나 오른손이 컵에 커피를 따르면 왼손은 커피를 버려버리는 등 매우 귀찮은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외계인 손이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을 조른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는데 뇌졸중이나 뇌진탕을 겪었거나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질환에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 조심하시고 저는 구독자도 안 느는데 오늘 얼큰한 부대찌개에 소주 한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기괴한 요괴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엔 로크로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크로쿠비는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을 목이 늘어나는 여자 요괴로 낮에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밤이 되면 요괴로 변한다고 하죠. 웃긴 건 일반적인 요괴들과 다르게 로크로쿠비는 자신이 요괴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잠을 자던 중 자신도 모르게 목이 늘어나 멋대로 돌아다닌다고 하죠. 로크로쿠비의 특징으로는 얼굴이 상당히 창백하다고 하며 누군가는 로크로쿠비가 새벽이 되면 목을 늘려 사람을 도망치지 못하게 감싼 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요괴로는 누케쿠비가 있는데 이 녀석은 몸과 머리가 아예 분리되어 머리만 날아다니는 요괴입니다. 사실 인간을 잡아먹는 잔인한 이야기는 대부분 로크로쿠비가 아닌 누케쿠비의 짓이라고 하죠. 일본에는 이외에도 더 재밌는 요괴가 많다고 하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괴 탑10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파카브라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출현하는 괴생명체로 농장에 살던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라지는 괴물이죠. 그런데 2016년 8월 포르투갈에서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괴생명체가 목격됩니다. 꽤 충격적인 영상으로 추파카브라를 가까이서 본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사람들의 입소문에 따르면 추파카브라는 코요테와 유사한 모습이거나 외계인과 인간을 합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영상에 나온 괴생명체는 과연 추파카브라인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괴생명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목성 공포증을 아시나요?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으로 지구를 1300개나 합쳐도 목성보다 작다고 합니다. 본래 인간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함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고 하죠. 목성은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이라는 것, 또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목성의 크기에 공포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목성 공포증 테스트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존재 또는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으로는 목성 공포증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해 공포증이 있는데 심한 사람은 공황장애도 올 수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범고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여운 돌고래 같은 느낌? 의외로 이 녀석은 분류하자면 돌고래가 아닌 그냥 고래라고 합니다. 또한 범고래의 외모를 보면 이 흰색 부분이 눈인 줄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범고래의 눈은 그 밑에 숨어 있죠. 신기하죠? 하지만 범고래에게는 더 미스테리한 점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인 범고래는 바다의 포식자로서 상어나 고래까지도 잡아먹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던 범고래는 예외지만 자연에서 살고 있는 범고래는 인간에게 장난을 치거나 서로 교감을 할 정도라고 하죠. 사자나 호랑이 등 육식동물은 인간을 먹이로 보곤 하는데 왜 범고래는 인간에게 우호적인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명견을 아시나요? 몸은 개지만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입니다. 인명견은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서 유명해진 괴담으로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 옆을 인명견이 실실 웃으며 따라왔다고 하죠. 또한 인명견은 일본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 학교 괴담에도 출연하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최근에는 요기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사람을 닮아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 옆에 있으니 확실히 비교되죠. 그런데 괴담인 줄로만 알았던 인명견이 실제로 잡혔다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죠. 과연 인명견은 그저 괴담이 아닌 실존하는 괴물일까요? 그렇다면 철멍멍도 인명견? 여러분은 코즈믹 호러를 아시나요? 코즈믹 호러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를 아득히 초월한 존재, 그런 거대한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과 압도당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마치 신적인 존재를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무력감, 그들의 앞에서 나는 작은 개미만도 못했구나 하는 공포, 이러한 느낌을 코즈믹 호러라고 하죠. 그런데 코즈믹 호러는 영화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존재에 대한 무력감은 존재론적 공포와 유사한데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거의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분노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눈앞에 두고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느낌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는 건 매우 힘들다고 하죠. 그래도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은 두려움 아닌가요? 신체가 크게 다친 사람들은 장기, 뼈, 혈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식된 세포가 원래 주인의 습관을 기억한다는 세포 기억서를 아십니까?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에게도 원래 주인의 특징이나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세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세포 기억서를 실제로 목격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영감이 얼마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평생 그림도 안 그려본 사람이 갑자기 피카소 빙의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니까. 알고 보니 윌리엄 씨가 이식받은 원래 심장의 주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화가의 심장이었습니다. 또한 제니퍼라는 7세 아이는 심장 이식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꿉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몽타주를 그린 결과 몽타주에 그려진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준 랄프라는 소년을 죽인 진짜 살인범의 얼굴이었습니다. 과연 세포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더 재밌는 미스테리 영상은 철멍멍 TV.